오늘의 주제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연일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코스피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늦어버린 건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코스피 매수에 대한 관점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길게 보았을 때 우상향 중이며 현재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코스피는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2년의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나 그 이후 무참히 떨어지게 되었고 얼마 전까지 2400선까지 내려가는 등 절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스피가 다시 무섭게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3440포인트를 상회하는 등 최고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현재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코스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지수 상승 랠리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코스피를 매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코스피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미국 연준위에서 금리 인하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글로벌 자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 주식시장에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원화 강세 및 환율 안정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원화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원화 강세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수할 때 환차손 위험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상반기 영업이익 및 매출액, 순이익 등의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표에 기대해드린 것처럼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실적의 변화를 보여주며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의 순매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코스피 시장에서 약 6.7조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총 8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였으며 국내 주식 보유액도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왜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코스피가 올라갈까요? 코스피 지수는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가중 평균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대량 매수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니 당연히 주가는 상승합니다. 대형주 주가가 오르면 규모가 크고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전체가 같이 올라갑니다. 외국인의 자금 규모 역시 매우 큽니다. 외국인은 하루에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 규모로 거래합니다. 개인과 기관보다 거래 규모가 크고 집중적이기 때문에 지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합니다. 또한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한다는 뜻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및 개인 기관 투자자들도 따라 사는 경향이 있어 상승 압력이 더 커지는 셈이지요. 환율 자금 유입 효과도 있습니다. 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더 강해집니다. 달러 자금이 원화 자산인 주식으로 들어오면 환율 인정과 지수 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이유는 정책 모멘텀과 코스피 상승 기대감입니다. 총 4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 정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 기조에 맞춰 경기 부양을 위해 SOC 투자,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할 경우 건설, 소재, 산업재 업종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지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세제 지원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완화되고 투자세 공제 등의 정책은 직접적으로 투자 매력을 높입니다. 또 개인과 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거래대금이 늘고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 첨단산업,
지원정책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 세제 혜택, 연구개발 보조금 등이 확대되면 대형 수출 기업들의 성장성을 높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해당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계 정책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유럽과의 공급망 협력, 무역 지원 정책 등이 병행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시장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금 사면 되는 걸까요?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험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코스피 매수를 망설일 수 있는 5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고점 부담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미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오른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지수가 빠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및 환율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는 있지만 속도와 폭이 시장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이 갑작스레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건 신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업종 편중 리스크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특정 업종이 지수를 이끌고 있어 해당 업종의 실적이나 수요 전망이 꺾이면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업종이 더더욱 편중된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 수출 기업 실적이 타격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소비 둔화에 대한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금리 부담과 가계부채 문제로 내수 회복이 지연될 경우 내수 중심 업종은 성장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민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 실적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내수 회복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 결론이 뭐냐고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반도체 업황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코스피는 구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고점 부담이 크고 환율 글로벌 경기 변수에 따라 조정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한 행동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강할 시장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업 실적과 외국인 자금 흐름을 기반으로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수치들을 트래킹하며 투자 방향에 대한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코스피는 상승 동력과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요인이 유지되면 추가 랠리도 가능하지만 단기 고점 부담과 대외 변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기준 확립하고 현명한 매수 및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